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교회 건축, 또 교회 설계, 또 디자인, 인테리어 리모델링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까지 히람이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26년 동안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CM이라고 하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 CM이라는 일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 CM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교회들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한 15년 전 이때쯤부터 이 교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여 개의 교회에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한 관련해서 협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예장 합동 측에 교단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 교단에서 재개발 재건축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은 전문위원으로서 지금 많은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는 한국교회 미래건축연구소라고요. 지금 교회 건축을 하는 히람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한국교회 미래건축연구소라는 것이 한 5년 전에 설립이 돼 있어서 이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제가 대표 소장으로서 여러 교회의 이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를 자문하고 또 조언하고 돕고 있습니다. 대표 소장으로서 있고요. 간단하게 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정말 말씀드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정말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큰 길잡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유인물이 하나씩 있는데요. 그 유인물에 보면 이런 표가 있어요. 그죠? 이거 다 받으셨죠?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유인물은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크게는 수십억 원의 그런 가치가 있는 유인물입니다. 잘 모르실 때 이 유인물을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유인물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조합과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꼭 갖고 가셔서 목사님들은 당회장실에 담임 목사님실에 붙여놓고 보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실에 붙여놓고 수시로 보시면서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이라는 게 기간적으로 보면은 짧게는 7년이고요. 길게는 10년이에요. 10년.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을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날 거니까 꼭 굉장히 귀중한 자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한 2개만 이렇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개의 교회의 사례를 잠깐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이 재개발로 인한 문제는 이 2개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망설이다가 또는 대응을 못해서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고 사라져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특히나 최근에 한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주택 보급 문제 때문에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재개발, 재건축이 속도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왜 피해를 당하느냐? 교회에 대한, 종교시설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나 법률적인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를 개발하면 기본적으로 보상이 따르게 돼 있는데, 그 보상은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첫째는 토지보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에 대한 것으로 이거를 강제로 이 공공사업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이걸 강제로 때로는 수용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은 토지수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정비,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도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정법. 그래서 토지보상법과 도정법에 의해서 그 두 가지 법률, 그리고 각 재개발 종류에 따라서 각자의 법률과 조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참 힘든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종교시설, 특히 우리 교회는 이 법률로 정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시행자가 지 맘대로 합니다. 지 맘대로. 보통 시행자라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재개발이나 관련된 조합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자인 조합이 있어요. 조합. 또 하나는 보통 LH나 또는 SH나 또는 각 지자체의 이러한 사업을 주관하는, 또한 그러한 관공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종류의 이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어떠한 누가 주관을 하더라도 교회 및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령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시냐? 이게 무슨 근거가 없구나. 우리 이 보상을 받을, 또는 우리의 이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이 재개발 지역에서 영속성을 이어가야 할지, 지속성을 이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정해주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구나. 네? 그러니까 항상 재개발 지역에서의 교회는 항상 뭐예요? 뒷전이에요. 뒷전. 네? 뒷전입니다.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힘든 문제. 그래서 뭐가 답이다?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 뭐가 답이에요? 협상만이 답이다. 예? 협상만이 답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협상. 협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응?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협상을 어떻게 하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협상을 어떻게 하지? 근데 협상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을 경우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이냐, 그걸 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지? 재개발 조합에서 시행자가 우리 교회 다 지어주나? 예? 아니면 쫓겨나는 건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초기 단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의 어떤 사업 승인이 돼서 또 권리 처분이 돼서 보상을 받을 단계에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 끝나서 이제 착공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떻거나 각 단계에서 어떻게 이 시행자와 조합과 또는 관공서와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지 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대응을 잘하면 좋은데, 초기에 대응을 못하면, 초기 대응 잘해서 100이라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10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재개발 단계에 따라서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빠른 겁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이 재개발 자체가 워낙 루즈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균적으로 10년 걸립니다. 10년. 평균적으로 10년 걸려요. 그리고 빠르면 5년이에요. 빠르면. 보통 몇 년이냐면 12년입니다. 12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개념적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만큼을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잘 메모하시고 잘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 계신 분들, 지금 이제 우리 동네에 재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초기 단계에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우리 이쪽에는 사업 시행이 인가가 났다. 사업 시행에 대한 게, 이건 뭐냐면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났다 이 소리예요.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여러분 계시네요. 이미 우리는 관리 처분이 다 돼서 이주를 하고 있다. 이주. 여기 이주하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자, 추진위 구성. 그거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추진위 구성. 자,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신 요 자료 있죠. 요 자료 맨 위에가 뭐냐면 사업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단계. 물론 이 사업 단계는 재개발 종류에 따라 다 틀려요. 첫째, 일반 조합에서 주최하는 재개발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조합 이렇게 설립해서 하는 재개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재건축이 있어요. 재건축은 그냥 도로니 뭐니 기반시설 다 놔두고 작게 이렇게 적은 지역을 부시고 새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길가가 이렇게 길이 좋아 있는데 길 옆에가 너무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조금 이렇게 개발하는 거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종류가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 하나는 뭐냐면 신통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신통계획. 혹시 신통계획 여기 계신 분 없습니까? 신통계획은 뭐냐면 이게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구역 설정할 때까지의 기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3년이 걸려요. 이거를 6개월 만에 신속 통합 계획, 6개월 만에 관에서, 서울시에서 또는 각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신통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통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도심 공공주택 개발 사업. 혹시 여기 계신가요? 도심 공공주택 개발 사업. 이거는 뭐냐면 아주 정말 안 좋은
케이스의 개발 사업에 강제 개발하는 거예요. 강제 개발하는 거. 아무튼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보면 이런 과정들을 대부분이 거쳐요. 처음에 추진위를 구성한다. 추진위 구성하기 이전에는 뭘 하냐면 이 지역을 재개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것을 결정하는 기본 조사와 기본 계획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보통 관에서 용역조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개발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추진위원을 통해서 추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이 개발 사업을 진행시키는 초기 단계가 추진위원회 구성이에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열심히 여기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사업성이 나오겠다 싶으면은 어느 단계로 가냐면 조합 설립 단계로 가요. 보통의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까지 돼서 추진위원장이 조합장까지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해 갑니다. 조합 설립을 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한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고 여기에 대한 그 개발 또 비례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핸드폰 받으세요. 어느 분 핸드폰. 그래서 이 사업을 승인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사업 승인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게 사업 승인이에요. 아파트를 몇 세대를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했을 때 수익이 얼마가 나오고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어떻게 배분하고 뭐 이러한 등등 것들을 다 하는 단계가 조합 설립에서 사업 승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우리 조합원들에 있는 모든 자산을 평가를 해서 그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보상을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평가해 갖고 하는 것이 관리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이라는 것을 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주고 이주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착공을 해서 건축을 해서 입주하는 과정까지 그것이 이 모든 이 재개발 지역의 이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마다 교회가 대응해야 할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자, 아까 여기 이쪽 계신 분들 초기 대응 단계, 초기 관계가 많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 자, 초기 대응 단계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여기 지금 무슨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포함되어져서 함께 개발할 것이냐 그 속에 포함해서 함께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개발한다고 들어갔는데 땅만 주면 건축을 무슨 돈으로 해 그러니까 이 건축비가 교회가 없으니 야 이거 빚내 가지고 뭐 한 50억 빚져 가지고 교회를 지면 앞으로 이거를 갚을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 뭐 등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 지역에서 빠졌으면 좋겠어. 그거 빠진다는 것을 재척시킨다 그래요. 재척.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치예요. 존치. 그런데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 드릴 건데 자 존치는 뭐고 재척은 뭐냐?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재척을 시킨다는 얘기는 우리 구역에서 이 개발 구역에서 아예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개발 계획 그 구역에서 완전히 포함되지 않아서 완전히 빼는 방법을 재척시킨다라고 얘기하고요. 정말 비극적이고 힘든 건 바로 존치시키는 거거든요. 존치. 존치라는 것은 뭐냐면 개발 구역 안에는 포함돼요. 무슨 개발 구역 안에 요게 요만치 요렇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위치가. 그래갖고 포함이 돼요. 이 개발 무슨 개발 구역에 포함은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 요 땅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냥 그 땅 그대로 두고 그러면 여기 땅을 그대로 두는데 여기 건물을 부실 필요도 없죠.
그 건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다 두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엄청난 트릭이 있어요. 무슨 트릭이냐? 요대로 다 두고 여기에 대한 땅에 대한 용도가 있어요. 땅은 용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교회는 종교부지죠. 그죠? 예. 근데 종교부지는 일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주택도 짓고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변경. 예? 종교부지는 기존에 존재하는 종교부지는 이런 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치로 따지면 지금 현재 이 종교부지는 평당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포함시켜서 존치시켜버리고 이 존치된 부분을 종교용지, 종교부지로다가 딱 찍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땅값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떨어져요. 예? 500만 원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가치가.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이 정비구역을 설정했는데 이 정비를 하면서 종교부지로 찍어버리면 이거는 앞으로 영원한 종교부지예요. 다른 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종교부지는 종교 활동밖에 할 수 없는데 이 가치가 5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1,000만 원은 아니라 더 좋으면 발전하면 2,000만 원도 오를 수 있고 3,000만 원도 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초기 단계에 계신 여러분들은 존치가 되느냐 이렇게 완전히 제외되는 재척이 되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우리 어떻게 돼가고 있어? 우리 이거 기본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 뭐냐면 이걸 존치할 거냐 또 재척시킬 거냐 아니면 포함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뭐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근에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종교시설은 개발할 때 되도록이면 재척시키라고 그래요. 재척시켜라. 왜 재척시키라 그럴까요? 골치 아프대요. 골치 아프대. 교회만 꼈다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인상을 받게 됐냐면 모 목사님의 뭐 사랑 무슨 교회 그 일이 있었죠. 그죠? 예, 그게 전국적으로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한 사실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알려지면서 이 재개발 시행자들과 인허가권자인 관공서, 뭐 시청이나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을 하려고 뭔가 제안을 하려고 서울시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면 담당자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거기 교회가 몇 개가 들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 그러면은 웬만하면 교회를 다 빼세요. 그 뜻은 뭐냐면 다 재척시키세요. 예? 아까 제가 재척, 존치 이런 개념이 말씀드렸는데 재척시키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민원이 제일 강한 종교단체가 결국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예? 그래서 재척시키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울시 지침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업에 도움이 안 되면 무조건 재척시켜라. 예? 각 관공서 그 인허가권자의 지침이에요, 지침. 사업에 도움이 안 되면 재척시켜라. 사업에 도움이 되면 존치시켜라. 존치시키는 건 우리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최악의 경우예요. 예? 우리한테는 존치시켜라. 그러니까 존치시키는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면 포함시켜라. 예? 어쩔 수 없다면 사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교회라면 그 지역이라면 위치라면 포함시켜라.
그런데 포함시킬 때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상은 현 조건 대 조건으로 합의해라. 현 조건 대 조건으로 합의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땅이 500평이에요. 예? 그러면 종교부주로 몇 평을 줘요? 500평을 줘라. 그 소리입니다. 현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연면적이 1000평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 1000평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비를 주라는 거예요. 네? 1000평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그만큼을 보상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건축물 대장상 500평이 등재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려갖고 200평을 늘렸어요. 예? 그러면 합법적인 것은 500평이고 불법적인 것은 200평이에요. 그러면 현 조건 보상에서 200평은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못 받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왜 200평을 추가로 보상을 못 받습니까? 조합은 법적으로 가능한 거, 법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 보상해 줍니다. 이런 얘기해요. 우리의 재산권이 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우리의 재산권이 불법적이라서 없는 겁니까? 네? 우리의 재산권은 불법적이라도 지금까지 점유하고 사용해온 그 재산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냐 합법이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등재되어 있는 것은 500평인데 700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700평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점이잖아요. 이거 불법인데? 그럼 약간 우리가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레 겁먹고 그래요? 그러면 500평밖에 보상 안 해줘요? 그럼 거기서 그냥 수긍해버리고 말아요. 아닙니다. 200평 추가적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는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재개발함으로 인해서 장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영업권을 3개월치 또는 6개월치 뭐 이렇게 정한 그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는 영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교회 영업권 없죠. 보상받을 근거가 없죠. 아까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법률에 의거해서 보상받습니까?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받습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보상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는요, 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크게는 50%까지 줄어요. 크게는. 기본적으로 30%는 다 줄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재개발한다 하면 항상 마음이 이 전도를 여기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리고 뭔가 어떤 신앙 부흥을 위한, 교회 부흥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쪽 지역이 재개발돼서 다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재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아파트에 다시 들어오는 정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 예? 몇 퍼센트? 10%? 하여간 많아야 30%고 적으면 10%도 거기에 정착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민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존재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실질적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많지요. 예?
그거를 영업 보상으로 해달라 이러니까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그런 어설프게 알아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 피해인 헌금에 줄어드는 그 추이를 여러분들이 알면 그것도 요청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포기해서.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작물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지작물. 건물이 있고 건물 속에 들어있는 각종 음향 영상 도구라든가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그 대지 안에 있는 각종 식물 또 대지 안에 있는 뭐 하다못해 화분이라도 나무 꽃 이런 거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보상의 과정이 뭘로써 가능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이제 빌드업이라는 겁니다. 빌드업은 보통 축구할 때 요즘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유일하게 보는 게 수요일 날 하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에요. 골 때리는 그녀들. 네? TV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근데 골 때리는 그녀들 봐요. 연예계에 많은 그 여성들이 모여서 축구를 해요. 그래갖고 서로 경기를 하잖아요. 그 경기를 하는 거 보면 그들의 굉장한 치열함이 느껴져요. 네? 자기가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 스포츠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엄청나게. 근데 거기서 이 선수들이 개인기가 출중하지 못하니까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빌드업이에요. 골키퍼가 양쪽에 있는 선수한테 볼을 줘서 양쪽에 있는 선수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패스워크를 통해서 골인을 넣는 그 빌드업 그걸 해요. 또 하나는 뻥축구를 하는 거예요. 뻥축구. 골키퍼가 상대방 골문까지 최대한 멀리 차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어떻게 하다가 골이 들어가요. 뭐 이러한 근데 이게 점점 골 때리는 그녀들이 점점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전문 감독들이 하니까 기술적으로 늘어나니까 계속 빌드업 축구를 합니다. 우리도 이 방향성 결정을 하면 반드시 빌드업을 해야 돼요. 빌드업.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이. 네? 자, 아까 방향성 결정에서 중요한 얘기했죠. 존치할 거냐? 두 번째, 재척시킬 거냐? 포함시키면 어떻게 비용을 받을 거냐? 그리고 자, 존치했을 경우의 생각,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존치하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우리 이쪽에가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교회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재척시킬 거다. 그럼 아예 그것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재척시킨 그 지역에 우리가 새로 건축하거나 또는 뭐 수리하거나 뭐 등등 거기도 마찬가지죠. 재척시키거나. 그다음에 재척시켰을 때 또 한 가지의 선택지는 뭐냐면 재척되면은 뭐가 되냐면은요. 재척이 되면 2000세대, 3000세대, 500세대, 뭐 1000세대의 아파트를 주변에 거느린 황금 땅이 돼요. 그죠? 예? 황금 땅이 돼요. 금천에 있는 모 교회는 이 황금 땅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생각을 접고 무조건 포함시켜서 교회를 건축해서 이 교회 조합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조합에서 교회를 건축해서 새롭게 지역사회와 함께 간다. 이런 판단을 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노량진에 있는 모 교회는요. 전체 있는 데에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재척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가운데로 이렇게 길을 내줘야 돼요. 예? 길을 내줘야 돼요. 그래갖고 끝까지 재척시켰어요. 그래갖고 이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평당 2천만 원짜리가 5천만 원짜리로 바뀌었어요. 땅이 500평이 넘어요. 500평이. 그러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요 교회를, 요 부지를 매각하고 주변에 있는 건물 빌딩을 하나 사서 그 돈으로 사서 여기를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그래서 교회를 한다. 그러면 빚도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이런 초기적 판단을 해서 방향성 결정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여기 초기 대응에서 현금 청산이냐? 이 현금 청산은 또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작아, 교회가 작고 땅도 뭐 5, 60평. 땅 5, 60평 다시 줘봐야 거기다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땅이 작아서. 그리고 교회 건물도 작아. 다 보상받으니까 10억도 안 돼요. 그러면 10억 이내에 있는 거 갖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땅을 100평, 200평을 준다고 그래도 그 많은 빚을 지고 성도 50명이 그 많은 빚을 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청산 받자. 현금 청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금으로 보상을 받자 이런 뜻입니다. 현금으로. 땅 필요 없다. 그래서 현금 청산을 받아서 주변에 상가라도 가서 빚지지 말고 교회 하자. 이런 것들 다 이게 초기 추진위 구성에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잘 결정하시고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꾸 개발을 한다 그러면 누가 찾아와서 동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습니까? 동의를 해달라고 그러죠. 뭘 동의? 도장 찍어달라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모르면 도장 절대 찍어주시면 안 됩니다. 모르면 도장 찍어주지 마세요. 모르는데 조합의 추진위원회에서 와서 이거 앞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 교회도 다 지어질 거고요. 뭐 땅도 다 줄 거고 다 잘해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여기 개발하고 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 하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할 권리의 반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 저 50개도 넘는 재개발 협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도장 찍어주지 마세요. 그러면 협박합니까? 여러분들을? 이거 도장 안 찍어주면 교회 쫓겨날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쫓아낼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도장을 찍어주는 건 뭐냐면 제 스스로 자꾸만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감정평가, 종전자산이라고 해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러 와요. 교회는 절대 감정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 꼬꾸라 잠그고 절대 우리는 감정평가 못 받는다. 왜? 감정평가를 받는 즉시 그 순간부터 교회의 보상액은 감정평가가 기준이 돼버려요. 올릴 수도 없어요. 절대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 무슨 뜻이냐면 도장 찍어주는 거 하지 마세요. 누가 찾아와서 감정평가한다고 찾아오는 거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받는 즉시 여러분들의 권리는 반으로 줄어요. 계속 올릴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은 협상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도장과 동의 의사표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승자박하게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보상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협상만이 살 길이다. 기억하세요. 이거 붙여놓고 기억하세요. 협상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들 협상 잘못하면 다 잃습니다. 조합 설립 단계에서 해야 할 일, 제가 아까 초기 대응에서 빌드업 했잖아요. 빌드업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합과의 좋은 관계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공서와 수시로 확인해서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 파악하고 방향성을 어떻게 할 건지 대응하고 방향성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빌드업 과정이에요. 빌드업. 그 빌드업 하다가 나중에 뭐 해야 돼요?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골을. 예? 그 골이 뭐냐면 결국 협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협상은 아무 때나 막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장이 앞으로 교회 지어줄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서면적으로 내미니까 사인해 줬어요. 그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추진위원장이 사인해 줬어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조합이 설립됐네? 나중에 조합장이 그럼 내가 해줄게요. 그래갖고 조합장이 또 사인해 줬어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없는데 그것이 조합 총회까지 가서 승인을 받으면 어때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예요. 자, 대의원회에서 오케이 했어요. 써줬어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조합장과 대의원회에서 해줬어요. 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최종적으로 조합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해놓고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조합총회에서 교회에 대한 불신, 어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안 해줘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면 조합장이 대의원에서 해줬으니까라고 도장 받은 것 같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낭패를 겪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종전 자산평가 하는 부분 절대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자산평가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건축 부지 요 조합 설립 단계에서 교회 건축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디에 있는지. 이 건축 부지, 우리 교회의 건축 부지를 배정했다고 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일조권 또는 조망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무슨 접근성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받아야 되는 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건축 부지에 대한 것이 만약에 계획 단계에서 포함되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부지에 종교 부지가 1, 2, 3 생겼어요. 예? 1, 2, 3 이렇게 종교 부지 1, 2, 3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1, 2, 3 중에서 우리 교회 부지가 어딜까요? 예? 우리 교회 부지 어디예요? 아무것도 우리 교회 부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무 교회도. 그거는 우선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선 협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일부지가 저희 교회 부지라는 계약서 도장 찍기까지는 다 남의 부지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당연히 갈 때마다 이거 우리 부지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교회 부지예요. 옆교회 부지.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과정 속에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지 위치, 부지 사이즈, 그 부지가 과연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에 맞는 부지인지, 거기다 건축을 했을 때 비용은 얼마 들고 우리는 총 예산이 얼마를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승인을 해줘요. 요 사이에 뭐 시공사 선정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자르면 이런 과정이에요. 사업 승인 단계까지 갔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포함도 안 돼 있거나 또는 보상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거나 우리 교회가 그냥 세상 말로 붕 떴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업 승인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 협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야 이거 너무 많은 시간을 그냥 보냈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대응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민원적 대응이고 하나는 법적 대응이에요. 민원적 대응, 법적 대응. 그러나 법적 대응은 최후의 방법이에요. 최후의 방법. 법적 대응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할 권리를 결코 확보하지 못합니다. 법적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법적 판결만 해줘요. 예? 그럼 무슨 판결 해줄까요? 무슨 판결? 법에서 판결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교회를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명도소송을 하죠. 교회를 쫓아내려니까 명도소송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명도소송을 하면 보통의 경우 이건 공공사업이라 해서 공공성을 띈다고 그래서 교회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결국 명도소송을 하면 최후로 어떻게 돼요? 패합니다. 패해요. 몇 %요? 100%요. 100%. 교회는 100% 패해요. 명도소송. 그럼 명도소송을 법적 대응인 명도소송을 왜 할까요? 왜 하는 거죠? 시간 끄는 거밖에 없어요. 이 사업의 시간 끄는 거. 이 사업의 시간을 끈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사업 시행하는 조합에서 돈 수조 원을 갖고 합니까? 네? 사업 시행비 수조 원을 갖고 해요? 그 돈 어디에서 줘요? 네? 다 대출받고 은행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조 원에 대한 이자, 하루 이자 몇 억씩 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 끌면 어떻게 돼요? 수십억이 날아가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법적 대응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명도소송,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은 뭐냐면 증액소송이에요. 내가 받은 비용이 나는 20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5억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5억을 더 달라는 증액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정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명도소송이나 행정소송, 증액소송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그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단계에 가면 관리처분 단계라는 게 있어요. 관리처분 단계. 관리처분 단계는 종전자산 평가를 해가지고 그 돈을 조합원들에게 주는 것이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관리처분 단계인데, 이 조합원은 이 근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정법이나 토지보상법이나 이런 법에 다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아주 편해요. 조합원들에 대한 것은. 그러나 교회는 안 돼요. 그런 게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들이 교회랑 협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구하는 비용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들 생각하게. 우리는 많은 거 아닙니다. 왜 많은 거 아니냐면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괜히 기죽어서 가면 안 되는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재개발되면 우리한테 뭐가 좋습니까? 예? 아니, 조합원은 헌집 주고 새집 받는데, 그죠? 헌집 주고 새집 받는데 우리 교회는 뭐가 좋습니까? 성도들 다 떠나가죠. 보상 이것저것 얼마나 받으려고 힘들게 해야 되죠. 멀쩡한 내 땅, 지금은 종교부지지만 내가 용도 변경하면 무엇을 건축해도 될 만한 좋은 부지, 가치 있는 부지인데 그 부지가 그냥 가서 종교부지로 찍혀버리고 부가가치가 확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확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만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실질적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죠. 그걸 여러분들이 가서 조합에다 설명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합은 자산적인 얘기만 해요. 좋아지지 않습니까? 동네 좋아지고 뭐 땅 좋아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산 10억짜리가 100억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10억짜리가 자산 평가 잘해갖고 좋아져갖고 1000억 됐어요. 그러면 그거 팔아서 성도끼리 나눠 가질 겁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가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응? 이게 가격이 아무리 높아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현존하는 땅에, 현존하는 건축에, 현존하는 안에 있는 지작물에, 현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실질적 피해를 어떻게 해달라? 보상해달라. 그러면 그 보상은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예? 당연한 권리예요. 이 당연한 권리를 괜히 가가지고 우물쭈물 예? 해서 뭔가 이거 건물 져달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아니 우리가 헝 건물 1000평이 있든 새 건물 1000평이 있든 물론 새 건물이 1000평이 있으면 좀 좋기는 하죠.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예? 조금 헝 건물도 괜찮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면 되죠. 그걸 자기네들 식대로 자기네들 방식대로 새 건물로 짓지 않습니까? 새 거 져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명분을 가져서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법적 대응 조합장은요. 조합장이 하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합장하고 잘 협의돼야 되지만 최종적인 것은 조합장의 구두 약속이나 조합장의 개인적 도장이나 무슨 조합의 도장을 찍어준다든가 이런 거 최종적으로는 효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 조합총회에서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그 결과를 꼭 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장하고 협의서 써요. 나중에 이제 협의서 뭐 어떻게 뭐 얼마를 받겠다, 뭐 어떻게 해주겠다, 땅은 뭘로 해주겠다 그런 거 협의서 쓸 때 반드시 변호사 입회하에. 네?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하세요. 그거 조합이 잘못돼서 조합장이 내려오거나 또 조합의 실무자들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거 해준 적 없는데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셔서 그때는 변호사 선임하셔서 그 변호사 있는 데서 협의서 쓸 때는 꼭 그렇게 작성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해서 이주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그동안에 우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거나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명도소송이나 이런 걸 할 텐데 그럴 때에 우리의 힘은 뭐냐? 버티는 것밖에 힘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협상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2부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이 나중에 협상이 잘 되면 괜찮은데 협상이 안 되면 이 소송에 대해서 대응도 해야 되고요. 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우리 합동 측의 모 교회 인천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50년, 60년.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 다 알아요. 저기 뭐 부동산에 누구, 식당 하는 사람 누구, 뭐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목사님 하면서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런 데서 하는데 종전자산으로 평가를 하니까 땅은 평당 1000만 원 가는 걸 50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건물은 지은 지 20년 됐다 그러고 한 평당 건축 지금 하려면 1000만 원이 드는데 100만 원씩밖에 평가를 안 해줘요. 100만 원. 왜? 20년 됐으니까 건물 20년 됐으니까 30년 돼가고 막 이러니까 그거밖에 평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그만한 땅에다 그만한 건물을 지으려면 한 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은 10억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조합해서 잘 할 겁니다. 잘 해줄 겁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집달리가 쳐들어왔어요. 강제 집행, 집달리가. 명도 소송이 끝났어요. 패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냐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중에 다 충분히 고민해서 보상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놓고 조합에서 강제 집행을 했어요. 강제 집행하면
교회 작은 교회도 한 50명 이상 옵니다. 50명. 예? 아니 용역들 다 붙잡고 50명 이상 와요. 좀 큰 교회면 500명까지 와요. 예? 막아낼 수 있습니까? 못 막아내니까 문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다 끌어내요. 전부 다. 다 끌어내서 이 물건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보관 창고로 다 갖고 가버려요. 보관 창고. 컨테이너에 가서 보관 창고 다 집어넣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나중에 이 짐 찾아오려면 보관비 누가 내야 돼요? 교회가 내야 돼요. 네? 교회가. 그래서 길바닥에 쫓겨났어요. 길바닥에 쫓겨나서 매 주일날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수도 없이 조합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럴 수 있느냐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에 와서 해줄 아무런 근거가 없대요. 법률적 근거가 없대요. 그 전에 협상을 했으면 우리가 5억도 10억도 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집달리가 와서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지역에 있는 무슨 교회가 A 교회가 있고 B 교회가 있어요. A 교회는 어떻게 어영부영하다 쫓겨났어요. 그거 다 집달리 강제 집행 당했습니다. B 교회는 앞에다가 완전히 이런 성구 장의자 놓고 출입문 다 막아버리고 창문마다 다 막아버렸어요. 물론 50명의 용역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거 끌어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과정에서 누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 또는 그 강제 집행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아니 그럼 내가 이거 뭐 법적인 그런 거 진행한다고 갔다가 내가 사람 다치게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길 원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용역하는 사람들이 안 건드려요. 그냥 왔다가 가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최후에는 버티기로 내 교회를 지켜내야. 그러면 나중에 저쪽에 점점점 급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했던 금액보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오히려 5억이 7억이 되고 7억이 10억이 되고 그럼 그거를 받아내는 거에 우리가 뭐 이걸 떼써가지고 강제적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실질적 그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돈 손에 들고요. 어디 가서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터전만큼 새로 마련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돈을 얻어서 만들거나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충분히 법적인 또는 민원적인 대응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